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2년 8개월 만에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민관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농협 등 민관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 샐 틈 없는 철통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약제를 실은 무인 헬기가 하늘로 떠올라 소독 차량이 닿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약제를 살포합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투입한 무인 헬기입니다. 전북 정읍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민관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통 방역에 나섰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의 살수차, 드론 등 소독 장비 외에도 무인 방제 헬기를 추가 투입하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가금 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이나 저수지가 AI 방역에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정읍의 오리 농장 역시 5km 떨어진 곳에 철새 도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70m 거리에 저수지 한 곳, 400에서 500m 거리에 작은 하천 두 곳이 있어 철새 등 야생 조류를 통해 농장에 오염원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의 가금 농장 5,700여 곳 주변에 작은 저수지와 하천, 농장 진입로 등에 748대의 소독 차량을 투입해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조그만 하천이나 조그만 개울 같은 데도 철새가 올 수가 있잖아요. 농가에서 알고 있는 데들을 신청을 해주면은 소독을 한 번 더 하고 오는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수본은 또 가금 농가의 4단계 소독 실시 여부를 매일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단계 소독이란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것, 농장 마당을 매일 청소 소독하는 것, 축사에 출입할 때 장화 갈아 신기와 손 소독을 준수하는 것, 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협도 차단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협은 공동방재단 방역 차량과 NH방역지원단 소독 차량 650여 대를 동원해 AI 발생 지역과 항원 검출 지역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방역 현장 진두지휘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경기 용인 청미천의 방역 현장을 찾아 무인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드론, 무인 헬기, 광역 방제기 등 농협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농가 주변 소독은 물론 또 전통시장, 하천변 등 AI가 전염될 가능성 있는 모든 곳에 하여튼 철저히 하게 방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방역의 최일선인 지역축협은 물 샐 틈 없는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3km 이내 가금 농가에 대하여 집중 소독 실시 중이며 관내 가금 사용 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전국이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가금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은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가락시장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울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시장 도매인제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도매시장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매시장의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중앙도매시장이 시장 도매인제 신규 도입 등 업무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가락시장 시장 도매인제 도입은 오래전부터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정부 승인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시장 개설자의 요청에 대한 강제 조항을 개정안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의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이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거래 물량과 가격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윤 의원은 도매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도매인 도입으로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락시장 시장 도매인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가락시장에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농산물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가락시장의 특성상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있는 강서시장의 경우 출하된 농산물 가격 진폭이 가락시장 경락 가격의 진폭보다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도 가락시장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농가들의 출하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T가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출하자가 인식하는 시장 도매인제의 암묵적 거래 비용은 전체 유통비의 1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락시장 경매 수수료 4%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는 암묵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대방을 찾거나 적정한 가격이 되는 것인지 감시도 하고 정산을 제대로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농출하자들이 분명히 지불하는 가격이거든요. 가락시장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둘러싼 농업계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은 만큼 현장 농민들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유기 인증 기준도 70%로 완화하는 등 친환경 인증 가공식품 활성화에 나섭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문구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인증기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제를 확대해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개정령을 통해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해 제조, 가공, 유통하는 식품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만 함유해도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친환경 식품 산업 활성화와 아울러 친환경 제품 다양화로 소비 촉진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기 95% 이상이면은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게 한정적인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친환경 가공식품이 좀 더 많이 생산되고 좀 판매가 되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좀 낳을 수 있다고. 아울러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던 친환경 표기 제도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유기나 무농약 표시만 제재해왔는데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친환경 표기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부실 인증 예방을 위한 조치로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친환경 인증기관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3번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 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 이번 개정령을 통해 친환경 식품 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까지 높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높은 당도와 품질을 자랑하는 국산 딸기는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국산 딸기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권소한 기자가 국산 딸기의 인기 비결을 직접 알아봤습니다. 뛰어난 품질의 국산 딸기가 농식품 한류의 대표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10년간 국산 딸기 수출 실적은 연평균 15%씩 성장했습니다. 지난해에만 5,45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리면서 올해 초에는 수출 스타 품목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신남방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태국으로의 딸기 수출 실적은 올해 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57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2016년부터 수출길이 열리면서 8만 646kg이 수출됐고 지난해에는 52만 3,842kg이 수출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산 딸기의 인기는 동남아 과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당도와 식감 등 높은 품질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어 고급화 전략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으로 현지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산 딸기는 방콕 현지에서 1g당 1바트, 우리 돈으로 37원에 유통됩니다. 250g 기준으로 9,000원의 가격인데 같은 무게의 현지 딸기에 비해 2배가량 비쌉니다.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돼 한국산 딸기는 선물용 고급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온대 과일인 딸기분에 대한 구매 욕구가 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K-팝 등을 통한 이제 한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동남아 과일이 갖지 못하는 어떤 높은 당도, 향, 식감 등 품질 면에서 한국산이 좀 앞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K푸드페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출 상담회에서는 태국과 미얀마 등 현지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의 매칭 상담이 이뤄져 약 230만 달러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앞으로도 국산 딸기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포함된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출범하면서 딸기를 비롯한 수출 유망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딸기가 농식품 한류를 주도하며 신남방 국가를 누비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쿠아포닉스 온실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접목한 농가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획보도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오늘은 충남 태안군의 엽채류 농가를 가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로메인과 버터헤드, 청상추 등 다양한 잎채소를 수경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재배수가 흘러가는 곳을 따라가 보니 향어와 비단잉어 등 물고기 수백 마리가 헤엄치는 수조가 나옵니다. 이 농장은 물고기를 양식하는 물을 식물에 공급하는 양어 수경 재배, 즉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배출한 유기물이 물과 함께 식물에 공급되면 식물이 정화한 재배수는 다시 물고기가 있는 수조로 흘러갑니다. 물고기에 해가 될 만한 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고기로부터 나오는 유기물질을 미생물로 분해를 합니다. 그 분해 과정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고요. 변환된 영양분을 식물이 먹고 성장을 해서 다시 물을 되돌려주는 그런 순환 농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순환 방식의 특성상 물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물 사용량은 노지 재배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의 개념조차 생소했던 2014년 농장을 설립한 홍민정 대표는 올해 초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온실 안에 설치된 센서가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감지하고 그 데이터는 터치스크린 화면이 있는 통합 제어 시스템과 스마트폰에 전송됩니다. 생육 환경 데이터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천장 개폐와 환기팬, 이중 비닐 등 자동 설비가 작동해 농장을 관리해 줍니다. 자동화까지 도입이 된다면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채소를 더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채소를 보급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어요. 자동 센서에 의해서 농장의 온도가 맞춰지다 보니까 조금 주말 같은 경우 자리를 비울 수 있고 생육 관리를 자동화하면서 약 1,000제곱미터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홍 대표를 포함해 단 3명으로 충분합니다. 적은 노동력으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같은 면적의 노지 재배에 비하면 10배 이상 높은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채소 재배수의 암모니아와 질산염, 수소 이온 지수 농도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센서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아쿠아포닉스가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팜과 만나 부가가치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은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은 11월 30일 충남 예산군의 고령 농업인 농가를 찾아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집고치기는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 기술을 보유한 농협 직원들이 매달 전국을 순회하며 벌이는 봉사활동으로 현재까지 779가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황선봉 예산군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컴퓨터와 대형 TV 등 가전제품과 생활 방역용품을 농가와 예산군 용리마을 회관에 기증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함께하는 농협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 12월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시장은 언제 가도 즐거운 곳이죠. 사람 구경, 물건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특히 시장 구경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강원도 속초항 부두 앞의 난전에선 제철 맞은 동해안 겨울철 별미인 양미리와 도루묵이 한창이고요. 또 굴의 천국 통영중앙시장에서 맛보는 싱싱한 굴과 고흥 과역 5일장에 가득한 유자향, 부산 깡통시장 속 다양한 주전부리까지 전원생활 12월호가 각 지역시장의 겨울 별미를 소개합니다. 이번 달 전원생활이 만난 사람은 30여 년 동안 식물병을 연구해온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는 최근 역사 속에 등장했던 굵직한 식물병을 총망라한 책 에피데믹과 팬데믹을 출간했는데요. 식물병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야 한다는 고 총장의 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가 실험실 밖으로 나가서 전국의 논과 밭, 산과 들을 종횡무진하며 식물병을 보고 듣고 연구한 이야기를 전원생활 12월호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지구의 현재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건 약 2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최초의 인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인류의 탄생과 진화부터 인간의 신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인간의 고유한 욕구는 무엇이고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인간을 탐구하는 시간, 어린이 동산 12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는 농산물 이야기에선 풍부한 영양은 물론 각종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는 대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파의 다양한 영양 성분과 대파의 부위별 효능, 대파를 활용한 이색 레시피까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만화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맞물려서 바이러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농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방제가 어려운 데다 방제할 수 있는 명확한 약제가 없어 예방관리와 조기 진단이 중요하죠. 디지털 농업 12월호가 국내 농작물 바이러스 발생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각 작물의 예방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달 디지털 농업에선 양파와 마늘, 생강 등 양념 채소류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양념 채소류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산지 폐기 등 대란이 반복돼 출하 조절 등을 통한 수급 안정이 필요한 데다 현재 이들 재배 면적의 80% 이상이 외래종이라 국산 품종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념 채소류의 생산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외국산과 견주어서 손색 없는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국산 신품종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 전문지 월간축산입니다. 세계 인구 증가로 인한 육류 수요 증가와 먹거리 안전성, 건강, 동물 복지, 가축 질병,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체육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대체육은 진짜 고기처럼 만든 인공고기, 즉 가짜 고기로 식물 성분을 사용한 고기와 동물 세포를 배양한 고기로 나뉘는데요. 대체육 시장의 국내외 동향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아직은 국내에서 생소한 대체육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시선까지 월간 축산 12월호에서 기획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축협 현장을 찾아가는 앞서가는 농축협 코너. 이번 달엔 올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 최고의 영예인 총화상을 수상한 전북 임실축협을 찾았습니다. 전북 임실축협은 우량 번시구 생산 기반 조성과 번시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축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는데요. 월간 축산 12월호에서 전북 임실축협의 노하우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